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1일 저명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곳이 경찰 통제 관리에 대한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둘러싸고 사실은 이게 자문위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경찰이 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경찰 독립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경찰이 과연 독립성을 운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지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같은 걸 추진하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이 부분을 반대하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건 더욱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행정안전부 내에 제가 썸네일에도 발표를 했지만 뭐 치안국 또는 뭐 경찰국 뭐 이런 걸 해서 경찰청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 제안 또는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의 안건 부의, 수사규정 개정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지원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내에 지원조직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조직을 만들겠다. 그게 뭐 치안국이 됐든 경찰국이 됐든 이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뭐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소속관청 우리가 흔히 뭐 외청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관련 지휘규칙이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도 다른 외청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그 규정과 마찬가지의 규정을 만들어서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등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거죠.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 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뭐 이런 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졌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장된 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법무부와 검찰 관계처럼 행정안전부와 경찰 관계로 그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지휘 통제권을 행정안전부가 갖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그 자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었던 때 뭐 심지어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요. 경찰이 1인 시위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김창룡 경찰청장 뭐 사실 임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별로 글쎄 뭐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거죠. 뭐 2년 임기 다 마쳐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후 2시 30분에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연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휘부 회의에서는 아마 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보도해 보면 뭐 총경들, 경찰들이 경찰 간부들이죠. 간부들이 나서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는 요구와 함께 경찰청 시대의 막이 올랐다. 몇 가지 규칙만으로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청장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찰의 중립성 내지는 경찰의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제하지 않는 경찰, 지금까지 그러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지만 경찰만큼 권력에 약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기관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아니, 그 전에 거의 모든 청와대는 청와대 안에 치안비서관이라는 걸 둡니다. 잘 아시지만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청 내에 있는 치안국이나 또는 경찰국이나 이런데 거기에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왜? 장관 휘하가 아니라 대통령 휘하에 바로 치안비서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명령권, 인사권 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경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치안비서관이 관여를 합니다. 무슨 힘을 믿고? 대통령이라는 백을 믿고. 그거는 뭐 우리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치안비서관의 대통령을 배경에 둔 치안비서관의 지휘는 지금까지 잘 받아왔으면서,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배경으로 둔 행정안전부 치안국장 내지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지휘는 못 받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경찰이 일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청와대에 있는 치안비서관의 지휘 통제를 저항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국장의 지휘는 못 받겠다? 글쎄요, 치안비서관은 뭐 1급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1급의 지휘는 받지만 저 행정안전부 국장은 2급이니까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의 직접 지휘는 받겠지만 뭐 장관의 직접 지휘는 못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과연 경찰이 언제 중립성, 독립성을 보인 적이 있느냐. 저는 뭐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말로만 뭐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하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수사지휘권 엄연히 검찰청법에 살아 있습니다. 본인은 뭐 수사지휘권 발동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 독립성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미안하지만, 검찰에도 미안하고 경찰에도 미안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원래 고검장급입니다. 그 전에는 검사장급이었죠. 근데 그걸 고검장급으로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검사장급으로 내려서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몇 단계 기수 파괴를 거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당시 검사들이 뭐 정말 이거는 인사가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 인사를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방송에 나가서, 그때는 뭐 유튜브를 제가 안 할 때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나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건 거절해야 마땅하다. 검찰의 인사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는 아무리 나를 출세시켜준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서 제청을 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해서 임명했습니까? 처음부터 찍어서 발탁한 거 아닌가요? 그때 정말 제대로 된 검사라면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 반발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아니, 검찰 인사를 이렇게 뭐 기수 파괴든 뭐 이렇게 막 끌어올려서 적폐청산 앞잡이로 세우려고 하는데, 적어도 검찰에서 그 부분은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 지켜온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은 이보다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대통령실이 아닌 행정안전부로 뭐 굳이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려고 하는 것, 뭐 이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찰이
뭐 경찰의 독립, 경찰의 뭐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해가면서 반발하는 건 더욱더 우스운 모양새다. 아니 지금까지 경찰이 무슨 중립성을 지켰다고? 자업자득 아닌가요?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경찰이 반발하는 것, 이 부분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경찰이 반발을 하는 것이 정말 먹히려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 이거는 뭐 거의 명백한 거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된 수사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짓누르고, 이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민정비서관으로 보이는데 민정비서관 쪽에서 하명 수사한 거 아닙니까? 경찰에다 대고 직접 자료 넘겨서, 물론 경찰청을 통해서 넘겼지만 경찰청은 그거 그냥 전달해주는 기능밖에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직 울산시장을 공천받자마자 바로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경찰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다 털어서 그 사람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뒤에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실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실체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그런 식으로 거래할 때는 경찰 지휘부에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그걸 또 권력이 그 수사를 못하도록 억누를 때 경찰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부당합니다, 내지는 이거는 청와대가 일선 경찰청장과 직접 끈이 닿아서 이런 식으로 공작을 벌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해칩니다라고 경찰 중에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런 부메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까지는 청와대에 사실상 지휘 통제를 다 받아왔으면서 이제 그 지휘 통제권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려고 하니까 경찰이 독립해야 된다? 경찰이 언제 독립운동을 제대로 한 기록이 있냐 이거죠. 그 기록이 있다면 저도 찬성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경찰의 중립 내지는 경찰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런 독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독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김창룡 경찰서장 이제 한 달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경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려면 이런 일을 가지고 경찰 지휘부 회의 임기 다 끝나간다고 이제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자기가 경찰청장으로 있었을 때 과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경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저는 행정안전부의 치안국장 아니나 뭐 무슨 경찰국장 뭐가 설치돼도 7월 24일 날 새 경찰청장이 취임할 텐데요. 그 새 경찰청장이 자기를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지휘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자기는 정말 경찰 본연의 자세,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소신을 지키겠다. 죽은 권력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이제 9월 중순부터는 공직자 뭐 이런 거에 관한 수사권이 넘어갑니다. 6대 범죄 수사권 중에 2개만 남기고, 물론 선거사범 수사는 올 연말까지는 뭐 한시적으로 검찰에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경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경제범죄 빼놓고서 나머지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새 경찰청장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경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외풍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라 어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외풍을 잘 막아주면 국민적 지지가 따를 것이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탄압을 탄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제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뭐 치안국장이나 또는 경찰국장을 통해서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그게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국장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누르고 이런저런 뭐 나의 명을 거역한 거라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압박을 넣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전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새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나는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죠. 적어도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처럼 그래도 그나마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온 사람, 그게 뭐 어떤 동기에 의하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그게 뭐 윤석열 그 대통령이 원래 정치검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검사였으면요, 처음에 적폐청산 수사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할 때부터 상당한 정도로 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생 검사인 것처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똑같은 잣대를 문재인 정부에도 들이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차례로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거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급기야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한 달여 만에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독립, 정말 경찰이 독립성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싶으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제도를 청와대 통제를 행정안전부 통제로 바꾸려니까 뭐 독립성 운운한 거는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황운하 방지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특정 지방경찰청장이 서로 소통해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수사, 공작 이런 걸 막아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또 일선 경찰청장하고 짜고 뭐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또 여러 곳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황운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건 곤란한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고 뭐 해양경찰이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서해 공무원 월북 뭐 2년도 안 된 기간에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결과를. 이것도 결국은 청와대 압박 아닙니까? 이런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건 괜찮다는 부분인지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경찰의 독립성 이런 것을 주장하기 전에 경찰이 독립성을 과연 지켜왔는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뭐 음주운전 수사 이거 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거 맞냐? 일개 차관의 음주운전 수사 그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지금 그 많은 직접 수사권을 경찰이 다 맡아야 하는데 경찰이 과연 지금까지 보여온 자세, 이게 지금 그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바꾼다고 하니까 중립, 독립 이런 걸 외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거는 경찰의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경찰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새 경찰청장이 각오를 제대로 하면 된다.
그 새 경찰청장이 그렇게 되면 정말 독립적으로,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 막강해진 수사권을 행사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과거 청와대의 통제를 받던 것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정말 낯뜨거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디서 통제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기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